안녕하세요. 저희가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최근에 좋은 일이 있었죠? 조회수를 무려 2,000회를 넘겼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반가운 얼굴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죠. 안녕하세요. 이데올로기의 개국 공신 배성영입니다. 공신이라 할 수 있나요? 너 소개 안 하지 않았어? 네, 저는 사회를 맡은 김종원입니다. 네, 편집자 김지아입니다. 저희가 공신이라 할 만큼의 가치가 있나요 지금 현재? 여러 했으니까 2,000회 넘겼으니까 공신이죠. 네. 참 그 많은 분들이 따뜻한 말씀 남겨주셔서 지우느라 애를 좀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역시 정치 이야기는 안 하고요. 오늘은 조금 더 신선한 주제로. 가벼운 주제죠. 근데 가벼울까요? 끝에 좀 무거워질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극장에서 마블 영화 보면서 열광했던 기억 있으신가요? 뭐 두 분 다 있으시겠죠? 네, 그럼요. 매우 좋아합니다. 저희 10대와 20대 초반을 정말 행복하게 해줬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일명 MCU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또래 사람들, 특히 20대는 여전히 마블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감심이 조금 식었을까요? 뭐 지금 좋아하는지 여부보다는 어릴 때 마블을 보면서 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고 이제 우리가 90년대 후반 출생자인데 마블 전성기는 누가 뭐래도 2008년 아이언맨부터 그리고 2019년 엔드게임까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간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 초반을 겪은 사람들이 마블 영화에 많이 열광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마블 영화의 전성기는 뭐 지났다고 보는 분석이 매우 일반적이고, 뭐 지금은 저만 해도 엔드게임 이후의 마블 영화는 뭐 어떤 게 정식 사과고 아닌지도 잘 모를 정도로 지금은 많이 관심이 전반적으로 식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흥행이 실패한 작품들이 엔드게임 이후에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죠. 사실 국내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엔드게임 이후에 이제 스파이더맨을 제외하면 흥행한 게 딱히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확실히 과거에는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아이언맨이나 어벤져스 시리즈도 그렇고 모든 시리즈물들이 개봉을 했다고 하면은 사실 거의 그 영화관을 독점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슬픈 게 코로나 이후로 영화 산업이 뭐 국내도 그렇고 할리우드도 많이 휘청이고 있는데, 그죠. 어떻게 보면 마블이 꺾이면서 뭐 전체적인 영화 산업도 약간 꺾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좀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긴 한데 사실 코로나 때 이제 극장에서 직접 영화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비중 준 거는 명백한 거고, 대신에 그때 OTT 플랫폼이 너무나도 활성화됐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이동하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그러니까 영화 자체에 대한 애정이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의견이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영화관에서 영화를 직접적으로 보는 사람의 수는 확실히 줄었으니까 또 그 영향도 마블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여튼 그래서 간단하게 이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네, 지금까지 마블 영화가 개봉한 작품이 30편이 넘었어요. 영화만. 아이고야. 거의 한 35편 정도 될 거고 되게 많은 영화가 나왔는데 여러분은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뭔가요?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이고요. 그리고 뭐 작품성 측면으로 봤을 때 마블의 어떤 진수가 잘 녹아 있는 작품은 전 시빌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흔히 찾아보기 어려웠던 어떤 B급 감성이 영화의 전반부에 제대로 녹아 있는 게 정말 좋았고요. 뭐 주인공들은 다 루저고,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클라이맥스 씬에서 갑자기 막 냅다 댄스 배틀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병맛인데 제 취향에 맞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11호 같은 영화는 저는 뭐 그게 흥미로웠냐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순수 재미 측면에서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느끼진 못했는데, 어떤 뭐 히어로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으로 나뉘어서 싸움을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마블이 인기를 많이 끌 수 있었던 이유를 뭔가
대놓고 딱 보여주는 작품이라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두 작품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11호가 그렇게 다양한 히어로들이 가장 많이 나온 작품의 시발점이지 않나 싶거든요. 어벤져스가 있긴 했지만 그 전에 끼케봐야 뭐 대여섯 명이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11호에서 거의 10명이 넘는 히어로들이 동시에 등장하면서 그들의 서사를 어느 정도 다 보여줬다는 게 그런 것도 좀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사적인 측면으로 11화는 이제 새로운 영웅, 그러니까 후에 솔로 영화로 등장할 캐릭터들도 훌륭히 녹여냈다는 점도 네,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MCU의 스파이더맨이 처음으로 소개된 것도 11화였고 블랙팬서도 처음이었죠. 네, 블랙팬서도 후에 그리고 솔로 영화가 네. 앤트맨도 존재감이 약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존재감을 드러냈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죠. 그 다른 캐릭터들과의 연관성을 처음으로 보여줬던 게 네, 처음으로 강하게 보여줬던 게 11화였죠. 의미가 있었던 작품이긴 합니다. 확실히. 특히 원작과 비교해도 원작도 많이 잘 살려냈다고 생각하거든요. 11호를 제가 책으로 봤는데 만화책이죠. 만화책으로 봤는데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원작은 너무 많은 캐릭터들이 나와서 너무 혼란스럽죠. 영화로 만들기에는 어렵고 거의 뭐 100명 가까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마블 영화의 한계가 어쨌든 그 시작점이 만화이기 때문에 만화적인 허용이 넘쳐나는 몇십 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화책을 한 편 혹은 여러 편의 영화로 구현하다 보니까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성룡 씨가 이야기한 11호는 그런 지점을 잘 모아내서 엮은 훌륭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많은 대한민국 20대가 그러겠지만 아이언맨 뽕에 차서 마블 뽕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아이언맨 1편, 2편, 3편 모두 극장에서 재밌게 봤고 아이언맨 때문에 어벤져스나 다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더 깊게 찾아보게 된 사람이라 최애 영화를 꼽자면 아이언맨 시리즈입니다. 그 셋 중에 뭐가 제일 좋나요? 저는 3편 가장 재밌게 봤습니다. 3편 그 뭐지? 하우스 파티 프로. 하우스 파티 프로토콜. 이게 뭐지 하면 바로 나오네. 여하튼 개인적으로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아닌 아이언맨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뭐 말투나 어떤 행동 같은 게 전 아이언맨에 굉장히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전체를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지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아닌가 저도 생각합니다. 실제로 MCU의 시발점이었던 아이언맨 1 촬영 당시에는 대본도 그 영화화된 것과 많이 다르고 개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감독이었던 존 파브르와 주연이었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현장에서 쪽대본을 수정하면서 만든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 로다주는 그 아이언맨에 맞는 캐릭터를 영화에 잘 녹여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후에 또 뭐 리부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이언맨 후계자가 지금 뭐 아이언 하차처럼 나올 수 있겠지만 많이 그 로다주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는 그런 아이언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남기는 합니다. 종원 씨는 어떤 영화 제일 좋아하시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다 재밌게 보긴 했고 앞서 말했던 영화들도 재밌게 보긴 했지만 지금 뭐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엔드게임인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 긴 흐름의 페이지 종지부를 찍었죠. 이게 몇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1, 2, 3, 4 뭐 하여튼 뭐 뭉뚱그려서 인피니티 사가를 마무리하는 그렇죠. 작품이기도 했죠. 네, 인피니티 사가를 정말 완벽하게 마무리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는 이건 제가 이제 생각해낸 건 아닙니다. 어디 뭐 유튜브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 당시 개봉했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아무래도 그 캡틴 아메리카가 어셈블을 외치는 장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장면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 마블의 이 10몇 년간의 떡밥. 그쵸. 그걸 한 번에 회수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장면에 앞서서 그 3대 1로 타노스랑 아이언맨, 케바 한 명 누구야? 토르 이렇게 셋이 싸웠잖아요. 근데 그 다음 장면에 이제 다 쓰러지고 캡틴 아메리카가 부러진 방패를 들고 타노스와 이렇게 홀로 대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막 타노스의 대군들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제 누가 나오지? 그러니까 더 이상 나올 그런 히어로들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모든 히어로들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잊게 만드는 연출이
저는 좀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딱 캡틴이 그 뭐 인이었고 있었나요? 뭐 온리얼 레프트 하던데 하여튼 그 장면이 좀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아 얘네 살아났었지라는 걸 다시 환기시켜주면서 뭔가 해볼만 하겠다라는 느낌을 그렇게 주는 그런 연출이 저는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엔드 게임을 그때 개봉했을 때 바로 보고 굉장히 기대해서 보고 굉장히 뽕이 찼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뭐 영화 자체의 막 만듦새가 뛰어난 영화라기보다는 그냥 팬 서비스 영화의 성격이 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사실 어느 정도는 사실이죠. 네. 그죠. 근데 팬 서비스를 가기 위한 과정이 11년이었으면 관객들이 뽕에 차서 즐길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그리고 사실 어벤져스 어셈블리라고는 그 단어를 코믹스에는 상당히 많이 외치잖아요. 대사가 상징적인 대사죠. 그렇죠. 그래서 코믹스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팬들이 상당히 바라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벤져스 2편 그 마지막 장면에서 캡틴이 A까지만 하죠. 어벤져스 하고 끊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 내 코믹스를 봤던 사람들이라면은 이 어셈블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제작진이었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에 함축된 의미를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팬 서비스가 강했다. 그렇죠. 가장 만화적인 시퀀스였을 텐데 가장 영화적으로 잘 풀어낸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인물들이 어우러지는 액션을 그 마지막에 배치하면서. 그리고 엔드 게임 하니까 떠오른 건데 그 어떻게 보면은 아이언맨이랑 캡틴 아메리카 캐릭터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이끌어가는 두 어떤 거대한 흐름이었는데 그 두 캐릭터의 어떻게 보면은 결말이 엔드 게임에 나오는데 아이언맨은 결국 자기를 희생해서 어떻게 보면 평화를 지켰잖아요. 근데 캡틴은 반대로 과거로 돌아갔었나요? 아니면은 과거로 갔죠. 네, 그래서 그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랑 이렇게 막 춤추면서 끝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두 캐릭터가 처음에 가졌던 신념과는 어떻게 보면 대조되는 결말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저도 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아이언맨은 가장 케바답게 맞아요. 죽었고 캡틴 아메리카는 가장 아이언맨답게 살았죠. 맞아요. 가장 자기중심적이었던 아이언맨이 가장 희생적인 선택을 하고 반면 가장 희생적이었던 캡틴 아메리카가 가장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면서 아름답게 퇴장을 했죠. 그 둘의 서사적인 측면에서는 엔드 게임은 정말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어느 정도 다시 할게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의 최애 캐릭터는 누군가요? 저는 뭐 당연히 아마 대다수의 마블 팬들이 그렇다시피 아이언맨이긴 합니다. 뭐 그 메탈 뽕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트 뽕부터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녹아져 있고 그리고 아이언맨 자체가 입체적인 캐릭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주인공이라고 봐야겠죠. 사실 엔드게임의 주인공이기도 했고 인피니티 사가 전체로 따지면 캡틴 아메리카보다는 아이언맨이 주인공에 가깝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너무 일론 머스크가 생각나서 별로 안 좋아요.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일론 머스크를. 사실 어느 정도 모티브를 따왔다고도 하니까. 네. 제 최애 캐릭터는 배트맨입니다. 근데 마블에서 굳이 뽑자면은 뭐 아이언맨이랑 인기가 비슷할 것 같은데 저는 스파이더맨을 가장 좋아하고요. 뭐 이유는 가장 인간적인 히어로니까 뭐 다정한 이유시고 그래서 뭐 약간 짠내 나는 히어로잖아요. 전 그게 그래서 되게 감정이입도 많이 되고 그리고 약간 애새끼 같은 것도 뭔가 챙겨주고 싶게 하고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 그 미국 내에서는 아마 아이언맨보다 스파이더맨이 인기가 더 좋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니가 그걸 사갔겠죠. 그렇죠. 영화 아이언맨이 호평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보통은 원작의 캐릭터성을 모두 영상으로 옮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언맨의 경우는 원작 코믹스에서도 표현되지 못했던 토니 스타크라는 인물이 영화에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연기로 표현된 것 같다. 뭐 이런 우호적인 여론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의미에서 최애 캐릭터는 아이언맨입니다. 사실 뭐 거의 아이언맨 아니면 스파이더맨일 것 같긴 했어요. 그렇죠. 또 아이언맨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비현실적인 캐릭터인데 가장 그 우리가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해요. 사실 억만장자고 세계에서 가장 천재인 사람한테 무슨 감정 이입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인물이 겪는 고민과 선택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민과 선택이어서 관객들이 더 감정이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생각해 보면 그나마 아이언맨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수트만 입으면 되는 거. 물론 뭐 수트만 입었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수트를 누가 만들어 준다고 하면 나도 아이언맨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언맨이랑 배트맨이랑 비슷한 점이긴 한데 그들의 가장 슈퍼파워는 많은 돈이긴 해요. 그렇긴 정말 하죠. 천문학적인 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여하튼 그래도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아이언맨을 좋아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뭔가 좀 이렇게 심심하니까 추가적으로 마블 캐릭터 중에 인피니티 사가로만 한정을 지을까요? 가장 강한 캐릭터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제가 덕후라 뭐 수치가 있나요 혹시?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 등급이 있거든요. 등급이 있나요? 그 예를 들어 우주적인 존재라고 그 도르마무? 뭐 그런 친구들이 보통 가장 강한 캐릭터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왜 극 중에서는 가디언즈 갤럭시 2의 그 피터 퀼의 아버지로 나왔던 에고 에고 그 종족이 셀레스트리얼인데 이터널스에 나오죠. 네, 그 종족이 보통 극 중에선 가장 강한 인물 중에 하나죠. 거의 행성만 하니까요. 그럼 저는 그 파워 밸런스 말고 저는 진짜 강한 사람 이제 신념형 인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좀 노잼 답변일 수도 있는데 가장 강력한 사람은 그 시빌워에서 그 스파이더맨 아니 그 아이언맨하고 캡틴 아메리카하고 싸우게 그 가운데서 선동하는 지모? 지모 남자. 네, 뭐 그 사람이 저는 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뭐지? 근데 심지어 지모 남작은 네. 이제 후에 팔콘 앤 윈터 솔저에 다시 등장을 하는데 아 그래요? 돈이 죽지 않았으니까요. 돈이 많아요. 돈도 많아요? 네, 난 놈이네. 귀족이에요, 귀족. 금마가 저는 일장 같습니다. 소코비아 거의 황족, 귀족 그래가지고 거의 배트맨처럼 배트케이브 같은 거 있고 그래요. 지금 자꾸 이게 벗어나니까 질문을 다시 할게요. 그러면은 어벤져스 내에서 누가 제일 셀까요? 뭐 토르 아니면 헐크겠죠. 소수 전투력만 놓고 따지면. 왜 아이언맨이 이길 수도 있지 않나요? 아이언맨은 그래도 상처 냈는데. 어머. 뭐 하긴 토르는 뭐같이 찍을 뻔했으니까. 저는 일단 제일 약한 사람은 호크아이 순베리 그 사람이고 챙겨라. 깍두기잖아. 그렇죠. 가장 강한 사람은 저는 아이언맨 같아요. 왜냐면은 이 공중을 지배하는 자가 결국 전투를 이기기 때문에 공중전으로 하면 절대 못 이겨요 나머지가. 굉장히 공군 친화적인. 네. 그럼 앤트맨이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드 카운터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벤져스 3편 4편에 나왔던 나노슈트가 개발된 이유 중에 하나가 11호에서 앤트맨이 그 아이언맨 슈트 안으로 침투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작은 인물이 본인 슈트 내부를 침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노슈트를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극 중에서. 되게 다들 생각이 있구나. 그래서 아이언맨 캐릭터가 그 마지막에 나왔던 그 멋대가리 없는 나노슈트가 등장한 배경이 그 인피니티 사가를 거쳐가면서 아이언맨이 느꼈던 한계점을 하나하나 보완하면서 결과적으로 나온 슈트였던 거죠.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느낀 건데 아이언맨은 그 약간 자기 피드백을 하면서 계속 발전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나머지 히어로들은 약간 현실을 안 좋아하는데 사실 나머지 히어로들은 그 약간 그런 거잖아요. 캡틴 아메리카 혈청 맞았고 로이더. 앤트맨 아니 스파이더맨은 뭐 그 약물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어쨌든 물렸죠 거미에. 거미에 물렸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태생적으로 한계가 뚜렷하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발전할 여지가 없는 친구들이에요. 대신 아이언맨은 본인의 머리로 타임머신까지 만들어낸 사람이니까 그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지 않나. 그 토르 같은 애 봐요. 무기 없으면 걔 뭐야. 여하튼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또 아이언맨이 또 은근 셀 수도 있겠네요. 결국 똑똑한 놈이 제일 세다. 그렇죠. 지식이 자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돈이 없나 봐요. 네, 옛말이 틀린 게 하나 없네요. 여러분 공부하세요. 이공계 이과를 가야 된다. 아, 그치. 여기 셋 다 문과죠? 아, 너. 전 이과입니다. 네, 여하튼 그러면은 가장 강한 거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누구로 할까요? 저희는
어벤져스 내부는 아이언맨. 아이언맨? 저도 약간 설득 당한 것 같은데. 안 쓸 것 같아서. 근데 방금 말한 게 약간 침착맨 같았어. 네. 다음 질문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MCU는 그러니까 단순한 히어로 영화를 넘어서 하나의 장르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성공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미국에서 성공한 이유는 그 기존 코믹스 팬베이스를 영화관으로 옮겨온 것도 크고 또 여러 편의 영화를 프랜차이즈로 엮어내면서 관객들을 동원했다는 점도 뭐 기념비적이지만 우리나라로 한정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 몇 편의 영화만으로 사람들을 덕질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굉장히 불친절한 프랜차이즈거든요. 과거에 어떤 영화를 보지 않으면 그 지금 개봉한 영화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영화가 굉장히 다수예요. 최근에는 그게 심해지고 있고요.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어느 정도 영화를 보기 위해 준비하고 공부하게 만들었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네, 그 점이 흥행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에게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유도를 한 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성공 요인은 가장 인간적인 히어로들이 등장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저희가 히어로 하면은 알고 있는 게 보통 뭐 슈퍼맨, 배트맨, 뭐 DC류의 원더우먼 이런 캐릭터들인데 그 캐릭터들은 그 실제 DC 내에서도 그렇고 그냥 신적인 존재들이거든요. 그냥 그죠. 뭔가 하는 고민 같은 게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뭐 그런 고민들과 너무 좀 동떨어진 고민들을 많이 해요. 진짜 세계 평화가 뭘까? 정의는 무엇일까?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주제를 좋아해서 DC 코믹스를 좋아하는데 근데 마블의 어떤 히어로들은 보면은 뭐 아이언맨이나 뭐 스파이더맨도 그렇고 약간 뭐 현실의 뭐 학교 뭐 문제 아니면 뭐 대인관계 문제 아니면 뭐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그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뭐 대립도 있고 아이언맨이랑 캡틴 아메리카는 그러면서 가장 인간적인 히어로들이 등장해서 그러지 않았나. 그리고 뭐 상징적으로 그 마블 캐릭터 중에 가장 신적인 존재인 토르는 너무 인간 같거든요. 근데 DC에서 가장 인간적인 캐릭터인 배트맨은 인간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생각하는 게 뭔가 우리랑 달라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뭔가 우리 바로 옆에 있을 것 같은 히어로들 이런 점들이 흥행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더 인간성이 넘치죠 캐릭터들이. 네. 다들 그런 것들이 충분히 흥행 요인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저는 그것 그 뭐냐 사실 별로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에 그 책 넘어가는 오프닝 있잖아요. 인트로. 인트로. 네. 그 인트로도 상당히 잘 만들었다 생각해요. 아 맞아요. 뽕뽕 차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책이었고 이제는 시네마틱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또 한몫하지 않았을까. 좋은 분석이다. 아 근데 진짜 좋은 분석이다. 그럼 나름 오프닝에 딱 그런 게 뽕 차는 게 들어가니까 네. 그렇죠. 특히 블랙팬서 2 같은 경우에는 영화 자체로는 망했지만 제 개인적인 최고의 장면은 그 앞에 오프닝입니다. 체드윅 보스만을 기리기 위한 오프닝을 따로 제작했잖아요. 사실 다른 그 어떤 영화도 그렇게 오프닝을 제작하지 않았는데 딱 그것만 체드윅 보스만으로 채워놨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시퀀스들이나 장면들이 쌓여서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조금 흥행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았나. 저도 그래서 확실하게 기억나는 건 아닌데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에서 그 마블 로고 나오는 오프닝에서 그 라디오헤드 클립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약간 괜찮다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 마블 프랜차이즈 전체 그 인트로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찌 보면 지금 우리 20대한텐 스타워즈 오프닝 시퀀스보다 더 상징적이고 더 가슴 뛰게 하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시퀀스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타워즈 그 영어 쭉 나오는 그 OST랑 그 해리포터는 그 하늘로 네.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 오는 약간 전율 그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MCU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만 스타워즈도 아직까지 나오고 있긴 하죠. 네. 스타워즈는 6편에서 끝났어요. 그래요? 지금 뭐 끝난 거라고. 여하튼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또 흥행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또 국내로 한정지어 봤을 때는 이게 사실 조금 의외긴 하거든요. 국내에서 왜 흥행할까?
사실 국내는 마블 코믹스 팬도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고 MCU가 들어온 다음에 코믹스 만화가 좀 역으로 유입되는 현상도 봤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왜 흥행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 할리우드가 마블에 잠식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할리우드에서도 블록버스터급으로 평가받는 거대 자본이 투입된 영화들이 국내로 수입이 되는데 근 10년간, 15년간 마블이 그 중에 절대 다수를 차지했었잖아요. 극장에서 팔릴 만한 영화를 선택할 때 마블이 팔릴 것 같으니까 국내로 수입을 한 건데 그런 과정이 있어서 국내에서 더 흥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마블이 국내에서 특히 더 흥행한 이유는 그 큰 사가 속에서 어떤 떡밥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막 유튜브로 되게 막 정리 잘 돼 있고 인터넷에도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제가 감히 이런 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관객들이 좀 그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약간 좀 공부해서 네, 영화를 약간 지적인 걸로 그러니까 이게 지적인 활동인지 잘 모르겠지만 논란 영화들 특히 흥행하고 이런 거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어떤 뭐 예술성을 막 찾는다기보다는 이걸로 어떤 지적인 약간 유희거리를 찾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근데 마블이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욕구를 충족시켜준 게 없지 않아 조금 있지 않나? 분석하고 공부하면은 볼거리들이 더 많아지니까 네, 그런 거를 더 좋아하는 시청자들이 많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뭐 그런 관객의 습성, 떡밥이나 이제 복선이라고 하죠 공식적으로는 그 작품 간의 유기성을 선호하는 게 대한민국 관객한테만 국한되지도 않는 게 데드풀과 울버린 최근에 개봉한 영화를 보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국한되지 않고 21세기 폭스의 20년간의 모든 영화들에 대한 떡밥이 곳곳에 숨어 있잖아요. 그죠.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흥행을 했고 미국 관객들 반응이 오히려 더 좋았던 점을 생각해 보면 만국 공통으로 어떤 과거 작품에 대한 향수 혹은 작품과 작품 간의 유기성을 선호하는 관객들이 꽤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생각나는데 잠깐 그 뭐지 두 분은 좀 약간 작품 내적인 얘기를 하면 전 자꾸 작품 외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밸런스가 좋네요. 쿠키 현상도 네.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뭐 쿠키 영상이 나오는 영화들은 많았긴 했어요. 뭐 이게 MCU가 처음도 아니었을 거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영화는 나올 텐데 어쨌든 MCU는 다음 편이 있는 확실한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고편 형식으로 약간 풀어주는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계속해서 더해준다는 게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영화를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쿠키 영상의 본질을 마블이 좀 많이 바꿔놓지 않았나.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기억이 확실하지 않는데 캡틴 마블이었나? 거기서는 쿠키 영상에서 막 그 영화 줄거리 전체가 바뀌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왜냐면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스크롤이었나? 뭐 그래가지고 맞아요. 좀 그런 류의 스파이더맨. 네. 스파이더맨이었나요? 쿠키 영상 네. 저는 약간 그런 태도는 살짝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블이 어떤 쿠키 영상이라는 거에 대해 미친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대중들 평가가 재미없는 영화가 있었을 수 있잖아요. 마블 코믹스에서. 많죠. 네. 요새는 부쩍 늘어나는 추세인데 뭐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이 영화에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쿠키 영상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이런 게 성룡 씨가 얘기한 전통적인 영화의 쿠키 영상의 의미는 많이 퇴색시킨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저는 기억에 남는 쿠키 영상이 그 어벤져스 1이었나요? 그 끝나고 어디 식당에서 막 밥 먹는 거 나왔던 거 같고. 슈아마.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까 말했던 어떤 마블 히어로들의 인간성을 가장 잘 표현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쿠키 영상의 본질에 가장 맞는 장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똑같이 근데 그 장면 전인지 후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어벤져스 1의 다 또 다른 쿠키 영상은 타노스가 최초로 얼굴을 드러낸 장면이었죠. 쿠키 영상을 많이 삽입하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뭐죠? 뒤에 나오는 거? 엔딩 크레딧? 네, 엔딩 크레딧을 다 보게 만드는 아주 나쁜 요소 중에 하나죠. 네. 여하튼 근데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마블 영화 성적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뭐 최근에 개봉 뭐 했나? 지금 기억도 안 나고 캡틴 더 마블스 더 마블스가 그나마 이제 정식 사가에는 가장
박서준 나왔. 네네. 네네. 적합한 작품이고 뭐,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뭐 그것도 망했고. 그건 재밌게 봤는데. 샘 레이미를 아 좋아하시. 맞아요. B급 감성. 네, 여하튼 최근 흥행들은 진짜 예전만 못한데 왜 그럴까요? 지금 언급된 두 작품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물론 반론이 존재하지만 이터널스 같은 경우는 히어로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술 영화를 만들어서 관객들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했고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같은 경우도 히어로 영화를 기대하고 간 관객들에게 샘 레이미 감독의 영화가 가진 너무 샘 레이미스러웠어. 네, 호러에 가까운 그런 작법들이 지나치게 가미돼서 관객들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혹은 히어로 영화에 기대하는 걸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국내에선 흥행에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저도 단순하게 할 걸 너무 다 하지 않았나. 지금까지 안 했던 거랑 다른 걸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예술 뭐 영화를 조커처럼 만들던가 아니면은 진짜 뭐 데드풀처럼 B급으로 가던가 해야 되는데 뭐 할 걸 이미 다 하지 않았나. 저는 단순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 마블은 초창기 영화를 보면 거의 대부분 무명 배우긴 하거든요. 무명 배우라는 표현이 맞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이 정도 급의 배우는 아니었고 또 그 외에 거의 대부분의 배우들이 이 정도 배우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흥행이 올라오니까 자본력이 넘쳐나잖아요. 좀 그래서 오는 반대로의 그런 부담감이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어쨌든 영화 성적을 이제는 잘 내야만 하잖아요.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영화가 잘 나와야만 되니까 자꾸 이상한 걸 하나씩 추가하다 보니까 또 약간 망가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흥행 요소랑 좀 연관이 되긴 하는데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라는 그런 정체성을 부여해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두 배우가 무명 배우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생각해요. 너무 유명한 배우였으면 그 앞서 있었던 작품들의 영향 때문에 이 정도로 녹아들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크리스 에반스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무명 배우에 가까운 배우들은 아니긴 그렇긴 했지만 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배우들에 비하면 좀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닌가요? 아닌 말고. 아니 나도 비슷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그 슈퍼스타는 아니었으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S급이라고 모르기에는 애매하고 A급도 사실 좀 애매하다 생각 들거든요. 최근에 근데 S급이나 A급 배우가 원래 근데 그 히어로 무비에 잘 안 나오긴 해요. 원래. 네. 그러니까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마블의 전략은 악역을 좀 S급 배우들을 많이 썼던 것 같고. 그렇죠. 토르 러브 앤 썬더에도 크리스찬 베일이 나왔었고 그 아까 얘기한 아이언맨 원만 해도 그 제프 브리지스 이름이 확실하지 않은데 그분은 스탠. 완전 대배우고 그 타노스로 나온 조시 브롤린도 유명한 배우고 그 보통 악역을 쓰죠. 왜냐면 그러니까 히어로를 써버리게 되면은 앞선 캐릭터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뒤에 그 사람이 작품을 출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경우에는 그렇죠. 근데 사실 마블 MCU의 몸값에 관련된 부담은 그 외부에서 배우를 영입하는 문제보다 본인들이 사용했던 배우 대표적으로 뭐 로다주가 있겠죠. 그 본인들이 염가로 데리고 온 배우 몸값이 본인들의 영화 때문에 높아져서 겪는 곤혹이 있다고 해요. 로다주 같은 경우도 본인이 등장했던 첫 번째 영화와 마지막 영화의 몸값이 뭐 몇백 배, 몇천 배 차이 난다고 하니까. 사실 엔드게임 같은 경우에 듣기로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출연료가 전체 출연료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소문이 돌긴 했거든요, 당시에. 부럽네요. 그래서 이게 약간 뜬금포인데 그래서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 있잖아요. 그런 거에는 한국 배우를 쓸 거면 좀 유명하지 않은 배우를 쓰는 게 상식적이긴 해요. 근데 한국 관객 입장에서는 그죠. 거기를 굳이 탑스타로 채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성공이 보장된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이 어떤 할리우드랑 한국 영화계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죠. 한국 영화계는 일단 돈이 많으면 스타 배우들로 채우잖아요. 티켓 파워를 위해서. 근데 블록버스터 영화는 스타 배우들로 채우면은 그 사람이 원래 갖고 있던 이미지 때문에 어떤 그 몰입에 오히려 방해된 요소도 많고 그리고 순수하게 출연료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마블이 저도 초창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비교적 뭔가 무명의 배우들을 썼던 것도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지금 흥행을 못하는 이유는 뭐 일각에서는 많이 제시되고 있죠. PC주의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분? 어, 그러니까 물론 저 PC주의나 특히 페미니즘 관련해서 흥행하지 못했다는 시각도 존재하죠. 이게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뉘앙스를 풍긴 영화들이 줄줄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반대로 분석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앞에 말했던 논리와 유사한데 히어로 영화를 기대하고 간 관객들에게 그 관객들이 영화관에서 기대했던 걸 보여주지 못하면서 거기에 심지어 어떤 제작자나 사회적인 사상을 주입시키려는 몸짓을 보여서 관객들이 반발했다고 생각해요. 정리해서 말하면 영화만 잘 만들었으면 영화를 잘 만들고 PC주의적인 성향을 넣었으면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영화조차 잘 만들지 못하고 어떤 사상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관객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흥행에서도 악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잘 만들었으면 PC주의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을 거예요. 저도 뭐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서의 PC를 뭐 생각을 해보면은 블랙팬서 같은 영화는 그게 흑인이 아니면은 성립할 수 없는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영화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 그게 우연히 흑인이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러운 시대 흐름이어서 어떤 뭐 유색 인종이든 뭐 여성이든 성소수자를 뭐 출연을 시켰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어떤 관객들을 굉장히 훈계하려는 태도로 이런 식으로 뭐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출연을 시켰고 관객들이 그걸 알아주지 못한다 이런 태도는 저는 할리우드 제작자들이 좀 많이 지양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수용자 입장에서도 그냥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이었고 과거에 등장했던 어떤 원작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적용되지 않았으니까 뭐 등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뭐 가볍게 생각하는 게 저는 뭐 수용자랑 생산자 모두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마 두 시각 다 그게 흐름을 깨지 않는 선에서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저 사실 이런 게 대두됐던 게 2020년대 이후가 주였다고 생각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 전에도 인종 워싱이라고 하죠. 블랙 워싱 혹은 화이트 워싱이라고 하는 게 마블 내에서도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닉 퓨리 국장의 분한 사무엘 L 잭슨 같은 경우도 아니죠. 반대죠. 사무엘 잭슨이 배우 이름이고 닉 퓨리가 캐릭터 이름이죠. 닉 퓨리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원작에선 백인이고 또 토르 시리즈에서 꽤나 중요한 인물로 나왔던 헤임달 그 게이트 지키는 칼 든 멋있는 흑인 아저씨 있죠. 그 캐릭터 같은 경우도 상식적으로 그 중세 유럽풍의 신화 배경에선 나올 수 없는 흑인 캐릭터죠. 그런 캐릭터들을 받아들였을 때는 기존 관객들은 큰 반발이 없었는데 이제 후에 나온 캐릭터들은 뭐 반발을 가지는 걸 보면 그 어떤 사상적인 문제라기보단 그게 만듦새에 대한 반발이 아닌가라고 거듭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좀 넘어가서 과연 마블은 다시 예전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 완전한 리부트를 하지 않는 이상 과거 같은 동력을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처음 나왔던 아이언맨 영화가 벌써 2008년에 나온 영화잖아요. 아니죠, 항상 2008년이긴 하죠. 지금부터 거의 20년 다 돼가는 영화인데 어쨌든 그 영화의 팬층을 형성하기 가장 좋은 나이대는 어린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린 친구들이 극장에 걸린 마블 영화 한 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15년 전, 20년 전에 나온 영화를 처음부터 보고 오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죠. 일이죠. 힘들죠. 실제로 힘들죠. 그 영화가 얼마나 재밌던 간에 이렇게 진입 장벽이 계속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완전한 리부트를 하지 않는 이상 예전 같은 영광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뭐 OTT 드라마 빼고 순수하게 영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코로나 이후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는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 가장 해답을 줄 수 있는 영화 전 탑건 매버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 영화 보면은 그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 되는 영화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극장에서 다 같이 영화를 큰 스크린으로 보면서 어떤 그 시네마 뽕을 채워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옛날 영화를 리부트해서 그 중장년층한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저희 같이 좀 젊은 세대한테는 어떻게 보면 촌스럽지만 또 그 국밥 그냥 언제든지 든든. 봐도 재밌는 그런 요소로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블의 이제 지금까지의 영화의 전략들을 보면은 이게 코로나 이후로 영화관에선 좀 먹히기 힘든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블이 만약에 예전의 영광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의 어떤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마블 영화가 최근에 흥이 부진한 이유에 대한 대답에 가까운 것 같은데 너무 높아진 진입 장벽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뭐 일단은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케빈 파이기도 다시 복귀를 했고 복귀가 맞나요? 계속 있었나 그 양반? 루소 형제가 복귀. 루소 형제도 복귀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복귀를 했죠. MCU에 다시 들어와서 역할을 바꿔서 이제 닥터 둠으로 돌아오셨는데 이런 게 잘 맞물린다면 뭐 마지막 불꽃은 태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마블의 N번째 희망. 성공한 경우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죠. 사실 이게 협찬을 받지는 않았지만 다음 대사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가오는 2월 12일 마블의 N번째 마지막 희망. 그래서 이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분명히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받았지만 마블의 이런 지금까지의 제작 방식으로 봤을 때 DC의 다크나이트나 조커 같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수작이죠. 네. 아니 저는 명작, 걸작. 걸작의 반열에 도전할 수 있는 영화들이 과연 마블의 지금까지 시스템으로 나올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마블의 영화들이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OTT로 보는 영화가 아니라 영화관에 우리가 찾아가서 보게 만드는 어떤 진정한 시네마로서 어떻게 보면 탄생할 수 있냐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좀 부정적이어서 어떻게 보면 좀 전략을 좀 많이 바꿔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역사상 가장 훌륭한 그 히어로 영화라고 칭송받는 다크나이트 같은 경우는 배트맨을 제하고 그 영화를 바라봐도 굉장히 훌륭한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점에서 접근했을 때 마블에서 가장 가까웠던 영화는 그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가 가장 히어로 영화를 배제하고도 훌륭한 영화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식의 접근, 그러니까 히어로 영화로 충족돼야 되는 것과 영화적으로 잘 만들어진 만듦새가 합해졌을 때 좋은 히어로 영화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마블이 앞으로 영광을 재현하려면 그런 지점을 공략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DC 영화들의 평균적인 완성도는 형편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연출한 제임스 건이 총괄 책임자로 넘어갔죠. 기대 중입니다. 슈퍼맨이 또 개봉 올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임스 건이 만들어서 네, 맞죠. 여하튼 어찌 됐든 저희 10대와 20대 초반을 행복하게 해줬던 마블이기 때문에 마블 팬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마블이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 약간 그거랑 겹치게 들려요. 롤의 영광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뭔가 저희의 10대 20대니까 그렇죠. 저도 애정이 가긴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미국적인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사례니까 스타워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의 파급력은 엄청났지만 국내에서 파급력은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보면 마블은 북미 대륙에 준하게 그 문화적 영향력을 끼쳤으니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다가오는 2월 12일에 다음 주 수요일이죠. 2월 12일에 이걸 홍보해서 뭐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마블의 정말 진짜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는 작품이거든요.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가 개봉을 합니다. 두 분 볼 거예요? 저는 궁금하긴 해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볼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볼 것 같긴 한데 볼까요? 저는 해리슨 포드 나오는 거는 좀 놀랐어요. 이분이 나오는구나. 레드 헐크도 나오더만요. 그러니까 뭔가 마블뽕이 차오르는 장면들이 많긴 하죠. 그 애초에 설정된 흑막 중에 한 명도
그 2008년에 개봉했던 인크레더블 헐크에 나왔던 인물 중 한 명이 흑화한 게 그 서펜트 소사이어티 이론 중에 한 명으로 나온다고 해서 그런 점도 앞서서 언급했던 떡밥 회수가 18년 만에 되는 거니까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이번엔 좀 재미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들려오는 평들이 좀 이렇게 심상치는 않긴 하거든요. 그죠. 벌써 제작비 총액이 엔드게임을 넘어섰다고 해요. 아 진짜 재촬영 이슈 때문에 이게 어떤 작품이 재촬영을 한다는 건 참 생각해볼 여지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통으로 재촬영을 했기 때문에 영화를 2편 찍은 거예요. 그냥 사실 통으로? 거의 통으로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거의 통인지는 모르지만 가장 최근에 재촬영한 영화 이거 확실하지 않은데 엑스맨 다크 피닉스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우 세상에. 그렇게 나오면은 이제 그냥 내부 시사회 평이 너무 안 좋아서 재촬영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디즈니 주식 폭락하겠는데. 그럴 수 있어요. 어. 여하튼 국장만 하겠어요. 마블 팬으로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그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쯤에서 저희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제 개국 공신이니까 뭐 오늘이 마지막은 아닐 거예요. 뭐 이 채널이 망할지는 몰라도 어쨌든 마지막은 아닐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마 성룡이가 다시 돌아오기 전에 채널이 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하튼 오늘 어떠셨나요? 일단 이 이데올로기라는 아주 영향력 있는 정치 유튜브에 근데 이게 게스트로 오니까 확실히 마음이 편하고 더 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 유튜브에서 영화 얘기를 해서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진환 씨는 어떠셨나요? 편집하기 싫으네요. 여튼 정치 유튜브로 가닥을 잡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여럿 해보고요. 역량이 없습니다. 역량이. 네, 여하튼 오늘도 이 지점까지 들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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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into your hands a plan, your own hands can land your own brand, and damn, I feel like no one takes accountability. They want the credibility, convincing